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넷플릭스 창을 닫고 곧바로 유튜브 검색창부터 켠 적 있으시죠? 분명 방금 전까지 두 눈으로 영화를 다 봤는데 기어코 결말 해석이나 리뷰 영상을 찾아 누릅니다. 그리고 영상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튕겨 댓글창부터 주르륵 훑어내리죠. 베스트 댓글 몇 개를 읽고 나서야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속으로 내가 느낀 게 맞구나 하면서요. 이런 행동 별로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논란이 터진 연예인의 사과 영상을 볼 때도 똑같거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화를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서 동정해야 할 것 같기도 한 찝찝한 상황.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멈춰둡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댓글창 분위기부터 살피죠. 맨 위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네 라며 분노하고 있으면 그제야 마음 놓고 같이 화를 내고 그래도 용기 내서 사과하는 게 안타깝네요 라는 댓글이 지지를 받고 있으면 슬그머니 동정표를 던집니다. 이렇다 보면 가끔 스스로가 한심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인가 싶죠. 내 감정 하나 내 마음대로 확신하지 못해서 남들이 달아놓은 댓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얄팍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익명 커뮤니티나 리뷰창만 가봐도 댓글창 분위기 보고 뇌정지용, 나만 재밌게 본 거임? 이라며 혼란스러워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겉으로는 주관이 뚜렷해 보여도 막상 낯선 자극 앞에서는 타인의 반응부터 살피기 바쁜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바보 같아서 혹은 자아를 잃어버려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현대병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살피도록 설계된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사회적 생존 본능이죠. 당신의 그 손가락은 지금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굳이 남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안심하는 걸까요? 보통은 다수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튀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남들 의견에 맞춘다고들 하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난해하고 복잡한 예술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속으로는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올해 최고의 영화인데? 라며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유명 평론가의 혹평과 별점 1점짜리 리뷰들을 보고 나면 갑자기 내 기억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엉성한 연출을 못 봤네, 사실 좀 지루하고 별로였어 라며 슬그머니 내 감정마저 남들의 평가에 맞춰 뜯어 고쳐버리죠. 이걸 정보적 사회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억지로 다수결을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쏟아지는 정보와 헷갈리는 예술작품 앞에서 타인들의 합의된 반응이 내 얄팍한 주관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라고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깜깜한 방에서 빛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가늠해야 했던 과거의 고전적인 실험에서처럼 분명한 정답이 없는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판단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동화줄로 주게 됩니다. 현대의 미디어 환경은 이런 애매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이 각도에서 보면 댓글창은 내 감정을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헷갈리는 내 마음에 매겨진 가장 빠르고 신뢰할 만한 정답지 역할을 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원초적인 불안이 숨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했던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아기들 앞에 투명한 유리판으로 덮인 낭떠러지를 만들어 둡니다. 겉보기에는 뚝 떨어지는 아찔한 절벽처럼 보이죠? 아기들은 벼랑 끝에 다다르면 흠칫 놀라며 멈춰섭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딱 한 곳을 쳐다봐요. 바로 건너편에 서 있는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아기들은 안심하고 유리판 위를 기어가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울음을 터뜨리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능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우리의 모습은 그 시각적 벼랑 앞에 서 있는 갓난 아기와 소름 돋게 똑같아요. 충격적인 뉴스나 논란이 되는 영상이라는 낯선 절벽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재생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애착 대상이 얼굴을 살피듯 반사적으로 베스트 댓글을 훑어보죠. 이걸 사회적 참조라는 가설로 풀어보면 스크롤을 내리는 행위는 미지의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지 타인의 표정을 살피는 치열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 남의 댓글을 보는 건 그저 불안한 낭떠러지 앞에서 나 지금 여기 건너가도 안전한 거 맞아? 라고 묻는 당신의 작고 당연한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불안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거라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댓글을 찾았을 때 그냥 가슴만 쓸어내리고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런 댓글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묘한 짜릿함마저 느낍니다. 영상 보다가 나만 이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스크롤 내렸으면 개추, 다들 글빨 미쳤다, 내가 느낀 감정이 정확히 저거였어. 대체 왜 남이 쓴 기가 막힌 댓글을 보면서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짜릿해하는 걸까요? 이건 심리학계에서도 학자들끼리 꽤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떡밥인데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댓글을 확인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감정을 쪼개어 언어로 만들어내는 정서 입자도라는 개념이에요. 다들 자아가 텅 비어 있어서 남의 감정을 냅다 베낀
느낀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들에 딱 맞는 이름표를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매일 수백 개의 쇼폼을 넘기며 강렬한 자극은 받지만 그걸 경외감, 노스텔지어, 양가 감정처럼 세밀하게 쪼개어 부를 어휘력을 훈련받은 적이 없거든요. 슬프고 먹먹한 단편 영화를 보고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작 대박, 미쳤다, 좀 먹먹하네가 전부입니다. 내 감정인데도 흐리멍텅한 모자이크를 씌운 것처럼 답답하죠. 바로 그때 댓글창을 열었더니 누군가 장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주인공의 담담한 표정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아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죠. 맞아, 내가 느낀 게 바로 저거야. 뭉뚱그려져 있던 내 감정의 안개가 걷히고 선명해지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댓글창은 그저 남의 의견을 훔쳐보는 곳이 아닙니다. 말문이 막힌 현대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언어적 꼬리표를 찾아주는 완벽한 감정 어휘 사전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사전은 단순히 단어만 찾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이상한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는 안도감, 즉 수천 명의 익명타인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공유된 현실을 만들게 해주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쇼폼과 복잡한 이슈들이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내 감정을 일일이 분석하고 소화하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 일입니다. 이때 베스트 댓글이 만들어둔 공유된 현실에 살짝 올라타는 건 뇌의 복잡한 정보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합리적인 인지적 구두쇠 전략인 셈이죠. 현대인들의 깊은 외로움을 단숨에 달래주는 아주 효율적이고 달콤한 안식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편리한 감정 사전을 계속 펼쳐보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내 감정을 내 언어로 소화하는 근육을 쓰지 않고 외부의 단어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 치명적인 부작용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감동의 단어만 빌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향한 극단적인 분노, 근거 없는 혐오, 날선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댓글을 볼 때조차 내 감정이 거기에 여과 없이 동기화되어 버립니다. 애초에 그 정도로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베스트 댓글의 살벌한 단어들을 내 감정의 정답지로 채택해버리는 순간 당신의 진짜 감정은 영영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남의 분노를 내 분노로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댓글창의 기대다 치러야 할 가장 무서운 대가죠. 자, 이제 그 엄지손가락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화면을 밑으로 끌어내렸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간절한 생존 본능이었고, 슬프다라는 뻔한 말 대신 내 복잡한 마음에 꼭 맞는 진짜 단어를 찾고 싶었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던 거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 좁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나마 서로 위안을 얻으며 공유된 현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남이 써준 감정의 대본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딱 하나만 다르게 해보세요. 영상이 끝나고 무의식적으로 또 스크롤을 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딱 1분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진짜 감정을 딱 3개의 단어로만 쪼개어 속으로 읊어보세요. 아쉽다, 찝찝하다, 서글프다. 남들처럼 멋들어진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설프고 투박하더라도 그건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정답이니까요. 댓글창을 여는 건 그 1분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의 단어를 빌리기 전에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재보는 아주 작은 훈련,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의 주도권을 꽤 많이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댓글을 보는 건 타인에게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마주한 그 낯설고 복잡한 감정은 그 어떤 베스트 댓글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감정이니까요.